경비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요. 한복을 입은 지배인이 갑작스럽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인 듯했다. 지배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체크인 데스크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덩치 큰 경비원 둘이 다가가려 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누구를 내보낸다는 겁니까? 남자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뒤편에서 지켜보던 몇몇 투숙객이 머뭇거리며 서로를 쳐다봤다. 당신은 호텔 규정을 위반했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지배인의 말투는 차가웠다. 보안 요원,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조치를 취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엘리베이터 근처 방을 부탁드렸을 뿐인데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해명을 시도했다. 엘리베이터 근처 방이요? 웃기지 마세요. 지배인은 코웃음을 치며 주변 직원을 힐끔 보았다. 누가 봐도 VIP 스위트층 배정받을 인물도 아니면서 꼭 엘리베이터 가까운 방을 달라니? 전혀 자격이 안 돼 보이네요. 로비 한가운데 놓여있던 조명이 유난히 밝아 지배인의 얼굴과 함께 남자의 땀에 젖은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인지 모르게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거 손흥민 아니야? 손흥민. 그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이런 말들이 귓가를 맴돌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누구를 내쫓으시려는 겁니까? 뒤편에서 조금 과장되게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비 한 구석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걸었다. 설마 손흥민 선수님을... 뭐라고요? 손흥민? 지배인은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조습 유명 축구 선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게는 VIP가 훨씬 많습. 손흥민이 뭐 대단합니까? 해외에서 이름 좀 날렸다고 모든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서 있던 투숙객 몇 명이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고 누군가는 입을 꼭 다문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건 사실인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그러자 또 다른 인물이 대답했다. 이 호텔 평소에도 서비스가 별로라는 평판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네. 자, 다들 구경만 하지 말고 흩어지세요. 지배인이 군중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로비 안은 휴일 오후 같지 않게 소란스러웠고 하얀 대리석 바닥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반사되어 더욱 큰 울림을 냈다. 지배인님, 너무 과격하십니? 그냥 손님께 배정 가능한 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나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호텔의 지배인이요. 내가 정한 정책과 규정에 어긋나면 VIP든 유명인이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군. 지배인은 여전히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뇨?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손흥민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분노와 황당함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저는 예의를 갖춰서 요청드린 건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 이미 예약도 다 해뒀고요. 이 사람아, 예약 같은 건 누구든 할 수 있죠. 문제는 특정 요청을 하려면 그만한 지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 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근처 방은 VIP 또는 특별 고객에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지배인은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본 방 하나 예약해놓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단지 무릎 부상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방을 부탁드린 겁니. 경기 중 다쳤던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동 거리를 줄이려고 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유명인이라고 우쭐대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제서야 주변인들도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 맞다. 손흥민 선수 부상 얘기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근처를 요청할 만하지. 이건 명백히 차별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가 싶더니 한 남성이 크게 외쳤다. 저도 과거에 이 호텔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요청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격 운운했어요. 지배인은 이보세요. 불만 있으시면 호텔 측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 지금 이렇게 로비에서 소란 피울 일은 아니라고요. 하고 언성을 높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해지고 있었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한 손님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지배인을 향했다. 이 모든 상황, 라이브 스트리밍 중임니 호텔 측 태도와 발언 그대로 중계되고 있어요. 시청자가 이미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 당장 그만두시죠. 지배인이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님은 쉽게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부당하게 보이네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얼굴에는 참담함이 서려 있었다. 저도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받을 생각은 없습. 그런데 어째서 제 상처에 대한 사소한 배려마저 거부당해야 하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명이라 좋아요 설명해드리죠. 지배인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우리 호텔은 입이 까다로운 VIP 고객들이 많습. 그분들은 로비와 가까운 층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방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시죠. 그렇게 호화로운 혜택을 원하는 분들께는 상당한 금액이 붙습. 당신이 내는 요금으로는 도저히 그 층 배정이 불가능해요. 추가 비용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안내도 없었고요. 손흥민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규정상 VIP에게 우선이고 일반 고객이 원할 시에는 객실 사정과 지배인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방이 꽉 찼고 내가 결정하기에 그 방들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이라도 된 듯한 기세였다. 저 방을 꼭 내놔야겠으면 지금 있는 모든 VIP들보다 당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 아니면 이 호텔을 떠나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로비의 공기가 더욱 얼어붙었다. 그 순간 길게 대기하던 다른 직원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배인님, 사실 12층에 예약 취소된 방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까운 쪽이라 손님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12층, 그건 지금 BP가 아니라도 배정 가능한 층 아니야? 한 중년 남성이 직원에게 물었다. 네, 일반 고객 반기긴 한데 엘리베이터하고 좀 가까운 편이죠. 직원은 눈을 내리깐 채 작게 대답했다. 그러면 거기로 주시면 되지 않나요? 손흥민이 일말의 희망을 담아 묻자 지배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됩니. 이미 방이 꽉 차 있었다니까요. 당신을 위한 배려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배인의 입술이 비틀어지며 경멸 어린 시선이 손흥민에게 고정됐다. 이건 분명 부당합니. 이 호텔 정책이든 뭐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러자 다른 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중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이유가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지배인은 마치 사내 회의에서 상대를 압도하려는 임원처럼 단호했다. 우리 규정이 가장 우선이고 제 권한 안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명확함니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난리치시는 겁니까? 손흥민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저도 그저 사람이고 미리 양해 부탁드린 것뿐이잖아요. 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정당한 권리요? 후. 지배인은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축구 선수들, 특히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우쭐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당신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니 실감나네요. 호텔은 놔두고 더 나은 곳으로 가시죠. 당신 스타성에 맞는 굉장히 호화로운 곳이 있을 테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우쭐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억울함에 손을 들어 보였다. 부탁드렸고 예약했으며 비용 지불할 의사도 있잖아요. 뭘 더 바라십니까? 여기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지배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소란이 커지는 걸 느끼고는 다시 경비원들을 불렀다.
보안 요원 저분 나가실 때까지 안내하세 계산 취소하고 내쫓으라고요. 잠깐만요. 이번엔 구경하던 무리 중에서 목소리가 굵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전에 이 호텔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제 누나가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역시 엘리베이터 가까운 방을 요청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여기가 문제라며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봐요, 손님. 지배인이 차갑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상황 종결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일과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죠. 이런 식의 배정 문제 때문에 이미 여러 민원이 제기됐고 온라인에서도 이 호텔에 대한 불만이 많습. 저도 그 글들 읽어봤어요. 게다가 현장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라이브 시청 중인 분들도 호텔 쪽 대처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는 당당하게 지배인과 시선을 맞췄다. 손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호텔이라는 곳에 기본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가 있거나 부상을 당한 분이라면 가까운 방을 배정하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도 맞잖아요. 당신 호텔 운영에 대해 아세요? 이건 경영 방식이고 고객 등급별로 차등을 두는 건 모든 업계가 다 마찬가지이니 맞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필요해요. 지배인이 다시 한번 혀를 찼다.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뭔지 설명이나 해주지. 처음부터 비웃고 내쫓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 말을 듣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맞아요.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잖아요. 호텔 측이 문제가 많네 하고 거들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저는 나중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비용이 추가되면 기꺼이 부담할 의사가 있습. 제대로 안내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고 배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 제발 그만하시죠.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지배인이 냉소를 지었다. 당신이 아무리 FIFA 올해의 팀에 뽑히고 득점왕에 오르고 뭐 그랬다. 한들 이 호텔에선 무용지물입니. 여긴 돈과 절차, 그리고 내 결정이 우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위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와, 저건 너무 심한데. 손흥민 선수 해외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제 큰일 났다. 라이브로 전 세계가 다 볼 텐데. 서로 간의 긴장감이 더 극도로 치달았다. 그러자 로비 한가운데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와 지배인을 향해 손을 들었다. 지배인님,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일한 전 직원입니. 지금은 퇴사했고 오늘 가족 모임 때문에 들른 건데요. 예전에도 유사한 문제 때문에 고객들이 크게 항의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지배인님이 바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바꾸라는 겁니까? 지배인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근본적인 응대 태도요. 그리고 호텔 규정이란 게 손님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 우리가 자랑스럽게 운영하던 시절에는 몸이 불편한 손님에게 방 배정을 먼저 해드리고 혹여 VIP가 불편해해도 이해를 구했어요. 그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니까요. 지배인은 답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시절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VIP들의 요구가 훨씬 까다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경찰과 보안요원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로비 문을 통해 들어왔다.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자 이들 중 한 명이 여기서 소란이 일어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왓습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별일 아닙니다. 경범죄 같은 건 아니고 단순한 의견 충돌입니다. 지배인이 발빠르게 대답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럼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겠군요. 경찰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 왜 이렇게 소란이 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은 힘겹게 설명했다. 저는 예약된 객실이 있었고 부상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근처 방을 부탁드렸는데 지배인님께서 불가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내쫓으려 하셨어요. 저는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했고 추가 비용도 낼 의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호텔 측에서 협조를 거부하시나요? 우리 규정입니 그냥 규정대로 할 뿐이죠. 그리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지배인은 한 손을 들어 보였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경찰이 주변 상황을 살피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호텔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텐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호텔 규정이 바뀌어야 합니까? 지배인은 핏대를 세웠다. 그래서 전 모든 VIP 손님에게 양해 구하라고 말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있던 남성이 크게 외쳤다. 이미 이 상황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어요. 댓글이 폭주 중이고 호텔 측의 처사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주류예요. 대처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호텔이 더 위험해질 텐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 트위터에 올렸는데 벌써 좋아요랑 리트윗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옆에서 들고 있던 다른 사람이 거들자 지배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지배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요? 호텔의 체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글로벌 유명인임니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면 호텔 측 손해가 더 클 텐데요. 한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그러니까 우린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아무리 유명해도 규정이 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배인은 주변을 힐끔거리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로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손흥민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경찰에게 말을 건넸다. 더 이상 이런 공개적인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습. 저도 여기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혹시 일단 제가 예약한 방으로 이동하고 추후 방법을 논의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 양보도 안 됩니까? 경찰이 지배인을 향해 다시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지배인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길게 쉬었다. 좋습, 일단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근처 방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 저는 제 결정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경찰이 기록을 남기고 돌아갔지만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지배인을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지.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호텔 측에 더 강력히 항의해야 해. 다른 사람도 맞장구 치며 이제 집단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 봐요. 방금 라이브 본 사람들도 동의한다고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손흥민은 주변의 격려와 사과 섞인 시선을 받으며 겨우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벽에 기대선차에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에이전트 쪽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선수님, 지금 온라인 난리 났습. 호텔 측의 무례한 태도가 쫙 퍼졌어요.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 봤어요. 직접 겪었으니. 손흥민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공식 사과도 없고 지배인은 규정만 강조하고 있네요. 이미 싱가포르나 한국 매체에서 기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에이전트가 신중히 물었다. 저는 너무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부당한 대우였고 다른 손님들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했더군요. 이건 단지 제 문제가 아니라 호텔 운영 전반의 태도 문제인 듯합니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제가 다른 숙소를 잡더라도 피해본 분들이 함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빌려 목소리를 낼까 해요. 알겠습.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 또는 언론 인터뷰를 조율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로비는 다시 한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고 일부 방송국 관계자도 현장 취재를 위해 왔다. 라이브 영상을 보고 바로 달려왔습. 호텔에서 공식 해명이 있나요? 손흥민 선수께서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질문이 빗발치자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지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마침내 지배인이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뭔가 결정할 듯 보였다. 취재진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자 지배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호텔 대표자와 상의한 끝에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손흥민 역시 공식 기자회견 요청을 받았으나 그는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우선 오늘 있었던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 다만 제가 요청했던 것은 아주 작은 배려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무시와 차별을 느꼈습. 이 문제는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나 부상 등 어떤 이유로든 편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연결됩니다. 군중 중 한 명이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호텔이 사과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목소리의 지배인은 격앙된 눈빛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곧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뱉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오늘 여러 손님 앞에서 언행이 과격하게 나온 점 인정합니. 특히 손흥민 씨께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로비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일었다. 사과한다고? 진짜 반성하는 걸까? 몇몇은 여전히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그렇다고 해서 호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 VIP. 우선 정책은 저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이고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손님의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부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방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지금 호텔 경영진과 급히 논의했습.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개선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사과 감사드립니. 저 역시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만 요청에 대한 응답 방식과 태도가 너무나 적대적이었고 그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응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지배인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취재진이 연신 사진을 찍어댔고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 혹은 조용한 감탄으로 제각기 반응했다. 바로 그때 낮에 지배인에게 직접 항의하던 전 직원 여성이 다시 앞으로 나왔다. 지배인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 규정이 필요한 건 맞습하지만 그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때가 있고 손님을 위한 세심함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 이것이 호텔업계 전반에 던지는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앞으로 호텔 측은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손흥민 선수를 위한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미 SNS에 퍼진 호텔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지배인은 한껏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조금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선 손흥민 씨께 오늘 제대로 된 객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 부상 중이시라 하니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드리고 비용 문제도 호텔이 책임지겠습. 그리고 고객님들이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하고 장애나 특별한 요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배정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그렇다면 저 역시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이 호텔이 단지 나쁜 곳이라고 매도하지 않겠습. 다만 앞으로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사려 깊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 오늘 일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불미스러운 모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여러분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인데요. 목발 짚은 누나랑 왔다가 혼나서 돌아간 적 있다고 이번 기회에 정말 개선되는 건가요? 그렇습. 지난 문제들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 그리고 혹시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 지배인인 제 책임에 하겠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잘 됐네요.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뭔가 달라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로 큰 역할을 하셨네요. 하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오늘 목소리를 낸 분들, 또 온라인에서 지켜보며 호텔 운영 문제를 제기한 모든 분들의 공입니. 저도 앞으로 이런 사안을 접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전 직원 여성이 소리쳤다. 맞아요. 혼자 싸우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 같이 얘기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껏 묵혀둔 불만 많은 분들도 용기 내서 말해주세.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고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집에 있는 로비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부족했습. 앞으로 더 신중하고 정중하게 손님을 대하겠습. 손흥민 씨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위의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호텔 측은 내부 매뉴얼 변경, 직원 재교육, VIP, 우선 정책 재검토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며 즉시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자가 손흥민 선수,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호텔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나요? 하고 물었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그럴 생각은 없습. 호텔에서 반성하고 바꾼다니 이 계기를 계몽의 기회로 삼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테니까요. 군중 중 누군가가 크게 박수치자 차츰차츰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다. 이제 확실히 뭔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멋져요, 손흥민.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남기며 이 호텔이 진짜 달라지나 보자 는 말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한참 후 로비가 한결 조용해졌을 때 지배인이 직접 손흥민을 찾아왔다. 오늘 분명 저의 잘못이 컸습. 처음부터 무시하듯 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제 오만함과 지나친 규정 집착이 문제였음을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지배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죠. 저나 다른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진짜 달라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배인은 작게 머리를 숙였다. 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들을 뒤에서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투숙객들도 막연한 불만이나 비난을 벗어나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뀐 로비를 살펴보았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방금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손님이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렇게 한 호텔의 태도가 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부당함을 겪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사람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거 꽤나 큰 이슈가 되겠는데 호텔 업계 전체가 긴장하게 생겼어. 이번 기회에 서비스 기준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모두가 저마다의 생각을 전하며 흩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몇몇 팬들의 요청에 살짝 인사해주고 사인을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 이번 일로 저도 용기를 얻게 됐어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휠체어를 쓰시는데 언젠가 함께 여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팬이 그렇게 말하자 손흥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편하게 여행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죠. 이번 일로 조금이나마 그런 방향으로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그 말에 팬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다. 그날 밤 호텔 홈페이지에는 긴 사과문과 함께 새로 마련할 정책에 대한 예고문이 게시되었다. 댓글창에는 여전히 비판도 많았지만 바뀌겠다는 약속을 지켜보자. 진정성이 보이면 지지하겠다는 반응도 심심찮게 올라왔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성숙했다. 유명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놀라워하는 분위기였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 곳곳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인접 객실 배정 시 우선순위 1. 거동 불편 고객 및 장애인 2. 임산부 노약자 3. VIP 고객.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비된 규정 초안을 공지하고 보완 의견을 받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투숙객들은 이거 제대로 시행되려나?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던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몇몇 직원들은 변경된 매뉴얼 교육 자료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지배인 역시 직접 투숙객들에게 다가가 혹시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
하고 묻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네. 뭘 해도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손흥민 효과인가 봐. 손흥민은 휴식을 취한 뒤 체크아웃할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챙겨 로비에 내려왔다. 곧장 다가온 지배인은 작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공식 편지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호텔에서 드리는 사과의 표시이니 어제 무례함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 기쁨이 저도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부당 대우가 계속된다면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배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말씀 감사합니. 만약 다음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땐 정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한 손님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달라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호텔이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배우면 업계도 조금씩 변하지 않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은 손흥민이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이번 일은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많은 호텔과 기관들이 편견이나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러자 근방에서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투숙객이 우리도 모두 주시합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선 이런 충돌 없이 모두가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들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 저도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문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던 손님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돌렸다. 손흥민이 화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함께 노력합시다. 제가 축구장에서 뛰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 달려봐 주세. 곧 경기가 있으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을 향해 그는 작은 파이팅 제스처를 지어 보였고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함께 박수치며 화답했다. 지배인은 다시금 고개 숙여 인사했고 직원들은 앞으로 새롭게 달라질 절차와 서비스를 서로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인사를 나누고 호텔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 뒤로 아침 햇살이 밝게 쏟아지며 새로 시작된 변화의 가능성을 응원해 주는 듯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계속 지켜봐 주세. 혹시 또 다른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요. 로비 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호텔 방문객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경각심을 동시에 새겨놓았다. 조금 후 호텔 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간단한 마지막 인터뷰를 마친 손흥민은 미소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기자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업계 전체가 반성하고 개선하게 되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니 저도 계속 주시해 봐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동료 기자가 끄덕이며 맞아, 관심 가져야 돼. 그리고 독자들도 이 상황을 계속 주목할 거야.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카메라에 대고 덧붙였다. 그렇게 소동의 막이 내린 듯 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장이 열렸다. 누구도 안이하게 넘길 수 없을 만큼 큰 파문이 일었고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호텔 측은 긴급히 기존 규정 및 정책을 재검토하며 직원 재교육 일정을 발표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한 차별과 무시는 없는가? 를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부조리를 바꾸는 이야기가 있다면 꼭 나눠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무리하며 외치자 화면 속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로 응원과 질문을 이어갔다. 손흥민 역시 새로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이내 공항으로 향했지만 호텔에 이번 대응 과정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목소리를 보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작은 씨앗은 머지않아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시설들에게까지 전파되며 공정한 대우와 인간적인 배려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커다란 울림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겠지. 로비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자 직원 중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오늘 일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과 다짐,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과제를 아는 채로 호텔 로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닫혔다. 모두가 지켜보고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혹시라도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같이 나설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호텔 공간에 사뿐히 울려 퍼졌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제가 이 현장을 찾아올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고 싶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로 떠나는 투숙객의 마지막 인사가 청량하게 맑은 공기를 가르며 사라졌다.